얼마 전에 신차 대기 기간 자료 보여드렸죠. 오늘은 현대차그룹 이야기니까 여기만 간단히 보면요, 현대차는 심각한 차들이 12개월 이상에서 진짜 많게는 24개월 이상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제네시스는 12개월 이상이 기본,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GV80은 무려 3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아도 보면 10개월 이상은 우습고 주력 모델들은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진짜 뭔가 싶은데 차주들 입장에선 답답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차를 사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리 한번 계약을 넣고 기다리는 차주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나요? 답답한 건 둘째치고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게 한두 달 정도면 차를 빨리 받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루가 1년 같으면서 기다리는 하루하루 자체가 설레거든요. 그런데 24개월, 많게는 30개월 이상이래요. 이 정도면 손가락으로 날짜를 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자동차 회사는 영업이익과 매출을 최대치로 찍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차주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왜? 나는 1년 넘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아니, 가격은 올릴 대로 올리고 그렇다고 생산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자동차 회사만 배불리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한국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미국의 물량을 몰아주면서 국내 고객들은 대기하느라 고생이고 미국에서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기 기간이 역대급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공급 상황이 안 좋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최대치를 찍냐 이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가 날 만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현대차는 1조 300억 정도, 기아는 8,6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동안 현대차는 1조 3,800억, 기아는 1조 1,30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순이익보다 올해 6개월간 벌어들인 순이익이 훨씬 많다는 거죠. 미국 시장 말고 그룹 전체적으로만 봐도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기록한 117조 6,106억이 연간 최대 매출액이었고 영업이익은 2012년에 기록한 8조 4,370억 정도가 사상 최대 연간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기록한 매출액이 벌써 104조 39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조 4,600억을 넘었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290만 4천 대를 넘었고요. 이게 지금 대기 중인 고객들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대기 기간 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수지 명품 브랜드도 아니고 대중 브랜드를 3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자동차 회사는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찍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처하는 현실하고 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성과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판매량이랑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거든요.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전개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판매량은 어땠냐 이건데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야, 현대차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 떨어졌다고 난리던데 매출액이 최대치라는 건 그만큼 비싸게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일단 구분해야 할 게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IRA 사태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전체 판매량인데 매출액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순위를 보면 2020년에 처음으로 전세계 4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3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토요타랑 폭스바겐 그룹 다음으로 많이 판 겁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으로 봤을 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자료는 미국에서 기록한 영업이익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느껴지실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판매량은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상반기보다 16%가 감소했고 기아는 12%, 그룹 전체로 보면 1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작년 1년치보다 올해 상반기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만큼 비싸게 받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건 두 가지가 공존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인데 일단 수요와 공급 상황부터 볼까요? 만약에 비싸게 받아 먹어서 그렇다 이 주장이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판매량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은 극대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기록한 그룹 전체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랑 기아 모두 상승했고 그룹 전체 판매량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어렵고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만 보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죠? 미국 판매량은 분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역대급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대목에서 경제적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미국의 영업이익이 특히나 극대화된 이유는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온다는 말도 있고, 일본은 지금 경제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경제 관련 내용을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요. 자동차 산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한테는 호재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흔히 원화 약세는 자동차나 가전 등 수출품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렌토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4만 달러예요.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1달러가 1200원이었어요. 4만 달러짜리 차를 팔면 우리 돈으로 4780만원짜리 차를 팔게 되는 거죠. 올해는 1달러가 1400원이다. 그러면 5600만원짜리 차를 팔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4만 달러로 팔았는데 작년에는 4700만원이 매출로 잡히고 올해는 5600만원이 매출로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똑같은 가격이면 환율이 오를수록 기업한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1달러를 1200원에 사는 거랑 1달러를 1400원에 사는 거랑 어떤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선 1400원이 더 안 좋은 거죠. 왜?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1달러를 사려면 그만큼 더 많은 한국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원화 약세,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말하자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이때다 싶어서 가격을 올리는 거고, 심지어 가격을 올릴 명분도 많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기가 더 좋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드, 지프, 그리고 주요 전기차 브랜드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수요 공급 문제까지 대입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선 완전 호재가 되는 거죠. 지금 1년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연식 변경 같은 이유로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면 반강제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차를 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자가 몇만 명씩 되는 상황에 가격을 올리면 수만 명의 대기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올라간 가격으로 차를 사게 되는 거고, 이게 고스란히 자동차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미국은 환율 상승의 영향, 여기에 대기자가 수만 명씩 몰려있다는 점이 같이 작용하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주들 입장에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가격이 상승하고 이게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될 겁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아마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 본다면 환율이 상승할수록 자동차 회사한테는 이득인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원자재 수입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사태가 특정 품목에서만 일어난다면 괜찮죠. 그런데 이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유리, 시트를 비롯한 수많은 부품들, 그리고 이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품 원가도 올라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잠깐이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제품 원가가 오른다는 거고, 고유가 상황까지 겹치면 물류 비용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식자재나 생필품 같이 일상용품들의 가격도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던 사례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두 번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활용품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은 허리들을 졸라매게 되고, 이건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기 기간이 24개월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허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계약 건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도 10만원이면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러 대를 계약해두고 이 중에 먼저 나오는 차를 사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계약금도 계약을 취소하면 금방 돌려주니까 여러 대를 계약해두는 게 차주들 입장에선 이득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계약 건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기 기간도 해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회사한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차를 안 사니까 차주들 입장에선 대기 기간이 줄어서 좋은데 회사 입장에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니까 좋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영업이익 통계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는 통계 착시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영업이익에는 품질 개선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타2 엔진 관련 리콜 비용 같은 것들인데 이게 2020년에는 3조 4천억에 달했고요. 올해는 2조 9천억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분기 영업이익에 이 품질 개선금을 반영하면 1조 3,600억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선 흔히 나오는 통계 자료나 기사를 보면 억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나기도 했고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수요까지 몰려있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 내 차는 언제 나오냐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밝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 미추홀 물량만 75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현대차만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오닉 6만 미추홀 물량이 4만 대에 달하고요. 그랜저 풀체인지는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8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년 중에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대기자가 쭉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려고 미국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미국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IRA 관련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유는 간단하죠. 친환경차, 여기에는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전기차부터 산타페 같은 하이브리드 차까지 미국에 파는 차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는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미국 공장으로 물량이 빠지면 한국 공장은 그만큼 여유로워지는 거라서 결국 미국 공장이 지어지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대기 기간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금융위기를 잘 넘기고 공장 캐파가 늘어나는 걸 근거로 대기 기간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